오늘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 다가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다가구인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가구를 소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다가구를 낙찰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보면은 좀 다가구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다가구를 검색을 했을 때 이 탱크 옵션 들어가서 다가구로 탭을 해서 그냥 검색을 하면은 지금 다가구가 200개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다가구가 사실 연식도 좀 괜찮고 뭐 서울에서도 좀 역세권에 입지가 괜찮은 데 있다. 그러면 사실 공실 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지방에서도 좀 메인 상권 그런 데 있으면 공실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다가구 중에서도 좀 노후화 예, 노후화랑 단계수가 적은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입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실이 많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단기 임대 뭐 33M2죠 보통.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여기서 좀 웬만하면 올려가지고 운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33M2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33M2라고 하는 사이트고, 이제 33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단위로 이제 해요. 주 단위.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길게 받을 수 있고, 이쪽에 이제 지도 검색을 한번 봐볼게요. 지도 검색으로 이게 보시면 이 전국의 지도가 나와 있고, 한번 그냥 뭐 전라북도, 전주 쪽 봐볼까요? 전주 쪽도 보면 이렇게 엄청 많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 이런 거 봐볼게요. 투룸 숙소. 이 보시면은 그냥 침대 있고, 뭐 이렇게 심플하게 TV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예쁜 거 없죠. 근데 이게 다가구, 일반 다가구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냥 냉장고도 간단한 거. 뭐 딱히 없죠. 에어컨 있고. 이런 걸 일주일에 19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용 후기도 꽤 많죠. 예. 위치가 너무 좋았다. 예, 평도 너무 좋고, 이게 지금 아마도 전주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어, 월세 시세 2배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쪽 계약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오늘부터 공실이죠. 자, 그럼 다른 숙소로 가볼게요. 뭐, 근데 여기 보시면은, 투룸 숙소 A가 있는데, 여기도 투룸 숙소 B가 있죠. 그럼 같은 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계약 날짜 보면은 7월 달에 7월 말부터 8월까지 또 한 기간이 한 2주 정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것도 후기를 보면 후기도 굉장히 좋아요. 예, 전자레인지가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좋았다. 다른 숙소 좀 보시면은 이제 너무 예쁜 거 말고 저는 예쁘지 않은 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거 볼게요. 여기도 D도 있네요. 그러면 A, B, D 바꾸면 C도 있겠죠. 그럼 이분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하겠죠. 본인의 이제 다가구를. 그럼 여기도 벌써 요번 주말까지 차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일주에 17, 18만 원, 19만 원. 이러면은 만실 기준으로 한 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전주 월세 시세가 그냥 제 지금 생각에는 4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해서 일반적으로 월세 2배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엄청 많죠? 뭐 이런 거. 그냥 일반 가정집 아닙니까? 네, 이런 것도 일주일에 250을 받아요. 입주는 다 비대면으로 한다 돼 있고,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뭐 너무 괜찮았다. 계약 가능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은 공실이고 8월 달에 조금 들어와 있죠.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은 거의 딱딱 들어오거든요. 거의 딱딱. 그럼 전주도 이 정도면 자 이제 다른 지역을 봐볼게요. 다른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뭐, 뭐 군산 같은 데 봐볼까요? 뭐 이런 데도 군산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다 느낌. 조금 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8만 원 잡은 거예요. 아파트죠. 네. 그럼 이것도 후기 보면은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간다. 계약 가능 날짜를 보면은 얼추 예약이 들어와 있죠. 이것도 요번 주에. 그럼 일주일에 28만 원이면은 한 달 차면은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것도 다들 뭐 단기 임대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쪽 하면은 인테리어가 예뻐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이런 집도 인테리어가 예쁜 집은 아니고 그냥 깔끔한 집이죠. 일주일에 2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80만 원. 거의 월세의 더블 이상 나옵니다. 네. 우회로 굉장히 자 이런 집들 보시면은 9월 초까지 지금 차 있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지방은 안 된다. 네. 자 다른 지방을 봐볼게요. 도를 바꿔서 자, 대전을 가볼까요? 자, 대전에서 음, 둔산동? 예, 대전하면 둔산동이니까 한번 둔산동 보시면은 대전 시청역 인근 원룸. 인테리어 예쁜 거 아니죠? 그냥 깔끔하다 정도죠. 예, 원룸 A가 있으면은 원룸 B가 있겠죠. 자, 일주일에 15만 원인데 자, 뭐 실무수습 2주 동안 여기 뭐 출장 같은 거 왔나 봐요. 계약 가능 날짜 보면은 8월 초까지 차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예, 전수조사를 해보시면은 어, 교육 공무원의 호스트로 변신했다고 하고 그럼 이런 분들은 뭐 보통 이제 이런 다가구를 사가지고 방 여러 개를 이제 돌리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지방에서 좀 노후화가 됐어요. 사실 이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외관상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신축인지 구축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관을 내놨는데 구축 다가구 된 거 있죠. 노후화 다가구를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내놓으면은 시세 2배 이상은 무조건 받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방 같은 데는 뭐 주차가 중요하지만은 사실 막 주차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널리고 널린 게 주차장이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도 입지가 조금 애매한 곳 있죠. 예, 이런 곳은 서울 외곽 다가구는 이런 것도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쪽으로 올려가지고 수익을 2배를 얻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내가 월세를 뭐 한 400만 원 받는다 칠게요. 그럼 이런 거를 실제로 내가 운영해 보시면은 거의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데 그냥 쉽잖아요. 이런데 그냥 뭐 내가 아니면은 다른 데 가볼까요? 뭐 대전하면 둔산동이지만은 이 아래쪽 뭐 신흥역 이런 데 가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5만 원. 이거는 이제 조금 신축방 같은데, 신축집 같은데 방도 좀 사이즈가 크고 방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근데 여기는 후기가 없고 계약 가능 날짜 보면 여기는 이제 비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 봐볼까요? 여긴 또 차 있죠. 네, 이렇게 지금 10월 초까지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 이런 33엠트나 에어비앤비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인근을 보세요. 그럼 이 인근보다 싸게 하면 어쨌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집들 정말 평범한 원룸이잖아요, 이거. 근데 지방도 된다니까요. 지방이 안 된다고 다들 뭐 그러시는데 이런데 보시면은 뭐 후기도 이렇게 있고 계약 가능 날짜 보면은 벌써 또 예약도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싶은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인근 지역에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1박에 어느 정도 받는지 그러면은 뭐 만실이 될 때도 있지만은 만실이 안 되거나 하면은 내 수익 범위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막 거의 한 400명 이상 해줬거든요. 예. 단기 임대 뭐 에어비앤비 이런 쪽을.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저 또한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쪽을 한 5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예. 5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조금 어,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계속 벌고 있고 제 수강생분들도 계속 벌고 있고 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데 사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주일에 13만 6천 원인데 너무 다들 만족해 하잖아요. 방도 지금 차 있고 요번 주말에. 그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무조건 월세 시세보다 비싸게 받아요. 이런 용문동 이런 데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원룸이잖아요. 일주일에 20만 원. 근데 만족한다고 하고 여기도 요번 달 다 차 있죠. 저 그냥 아무거나 막 클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면 우리 동네는 안 돼. 뭐 내가 다가구 낙찰 받으려는 거는 너무 노후화돼서 안 돼. 막상 다가구는 신축이어야 되고 방도 무조건 많아야 되고 안 그러면 월세도 많이 안 나와.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거를 싸게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야 이제 경험이 저는 거의 5년 반, 5년이 넘게 하고 있고 저는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하루 이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5년을 넘게 했으면은 그래도 뭐 누구보다 이런 쪽으로 감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또 전국에도 다 해줬고 웬만한 지역은 대전도 제가 많이 해줬고 뭐 광역시 뭐 큰 도시들 이런 쪽은 제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다들 만족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약점이 생긴 물건을 내가 강점으로 어떻게 극대화를 해야 될지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다들 좀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들어 보시고 좀 이런 식으로 남들이 좀 싫은 거를 아니면 애매한 거를 싸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들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서 다들 그래도 한 달에 월세 받으시는 것보다 2배 이상 나오셔가지고 현금 흐름도 좀 많이 만들어 보셔가지고 좀 더 이제 주머니가 든든해졌으면 좋겠고 내용이 괜찮으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